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이상한 나라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다이아트, 출판은 패스트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믿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신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하나 체득해 가는 것은 물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미 수십,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데이터로 축적해 놓은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을 수만 있다면 그 지점부터 자신의 체득을 더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결과를 보여야만 하는 다이어트야말로 이런 방법이 가장 적합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책 이상한 나라의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전문 상담가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 노하우들을 집약해 놓은 효과적인 다이어트 비법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이어트 전문가가 쓴 다이어트 실전서입니다. 어떤 좀 딱딱하거나 고루한 이론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서 계열이 아니라 실제로 저자가 수많은 상담자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체득한 실전 비법의 기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방법이라도 택해서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다이어트 방법이 오히려 이상한 나라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조금 기존 방식들과는 달라서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다이어트의 성공 법칙으로 보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실체를 우선 짚어주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앞서서 기본적인 그 내용들과 그리고 환경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금기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준비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실전적인 감량 공식과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공식을 설명해 주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패러디해서 이상한 나라의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 건데 책 중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접하다 보면 마치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져 이상한 나라를 경험하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낯설고 기묘한 기분을 종종 느끼게 될 것이다. 필자인 내가 써놓고 봐도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나에게 다이어트만큼은 카드 병정과 정장을 입은 토끼가 사는 세계가 오히려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고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동화 속 이상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다이어트 비법을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보통 이 다이어트를 비유할 때 긁지 않는 복권, 조각하지 않는 대리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이어트의 효과는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외모적이나 미용적으로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자의 회원 중에서 그 첫 회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바뀐 사례가 있었고 사실 이런 사례는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에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진짜 얼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굴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쪽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무조건적인 감량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선은 건강을 해결하고 그 뒤에 감량이 따라오게 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책의 최종 목적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감량을 이룬 뒤 그 감량된 체중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간다면 책 한 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최대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몰라보게 달라진 첫 회원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묘사한 부분을 제가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날씬하다기보단 적당히 건강해 보이는 볼륨 있는 몸매였는데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상관없을 만큼 이미 얼굴부터가 완전히 작아져 있었다. 갸름해진 턱선부터 약간 고혹적으로 깊게 들어간 눈매와 일직선으로 뻗은 콧날, 그리고 단아한 이마선까지 예쁘고 선명한 이목구비가 그대로 드러나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그 회원이 와서 아는 척을 해서야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도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체중을 단 몇 킬로라도 감량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인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이 책 이상한 나라의 다이어트에서는 PC법, Press with Consciousness라는 약자고요. FMD, Fast Mimicking Diet, 온수 다이어트, 이런 아주 전문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다이어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해 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다이어트란 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내겠다라는 마음가짐과 의지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먼저 찾은 뒤에 일시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가상의 병실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의 성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자신을 이 병실에 24시간 가두고 스스로, 만약 누군가가 불쑥 그 병실 문을 열 것에 대비해서 출입문을 튼튼하게 잠가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각오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룬 그 본문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본인의 선택인데 그건 바로 내가 하루 동안 느낄 수 있는 맛의 크기를 결정하는 일일 뿐이다. 매일같이 하루 종일 다채롭고 풍요로운 맛의 향연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다소 절제되고 관리된 맛을 선택할 것인지, 오로지 그 문제만 선택하면 되는 일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다이어트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부디 실행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외모와 건강 혹은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행복함을 취할 것인가, 혹은 외모와 건강을 위해서 당장의 행복함을 잠시 미뤄 놓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결국 읽는 우리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 이상한 나라의 다이어트가 그 선택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다이어트 파트 1. 오늘 아침 거울 속 얼굴은 당신의 진짜 얼굴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의뢰를 받아 감량을 진행했던 회원은 165cm 정도의 키에 90kg이 조금 넘는 체중을 가진 여성이었다. 첫 대면 상담 때 인상적이 있던 건 마주한 그녀의 살찐 얼굴이었는데 눈, 코, 입이 약간 파묻혀 있어서 어떤 인상인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 포동포동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둥그런 인상과는 달리 상담은 매우 힘들었는데 이제껏 실패했던 그녀의 경험담과 하소연을 꽤 오랜 시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질문에는 연신 성의 없이 대답하는 데다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냐? 라는 무언의 무시까지 느껴졌기 때문에 첫 회원이라는 설렘과 책임감은 고사하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상담을 마쳐야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막상 감량을 시작하고 나서는 제법 어려운 매뉴얼과 지시들을 생각보다 잘 지켜나가길래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불편한 미션들도 꼬박꼬박 잘 수행하고 소통도 나름 원활한 편이길래 내가 괜한 선입견을 가졌던 건 아닌지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머리가 복잡해질 어느 즈음이었다. 세 번째 중간 점검을 해야 할 때가 돼서 미팅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며 연락을 자꾸 피하더니 급기야 대안으로 약속했던 현재 체중이나 사진마저 보내지 않길래 나는 그때부터 무언가 불안한 심증을 갖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이쪽 업계에서 대상자가 매뉴얼에서 이탈하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그럴 경우 대부분 이렇게 연락이 점점 두절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럴 땐 내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남아있는 의무가 상대방에겐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점점 전화나 문자 같은 관리 매뉴얼의 횟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로부터 열흘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아예 더 이상 연락을 안 했던 것 같다. 그렇게 그 뒤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을 어느 무렵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길래 발신자를 확인했더니 그녀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때 순간 아차 싶어서 재빨리 달력부터 확인했지만 내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그녀의 프로그램 종료일이 이미 한참이나 지나버린 상황이었고 당연히 종료가 됐다는 통보와 함께 향후 유지를 위한 관리 상황들을 전달해줘야 하는 최소의 의무사항마저 놓쳐버린 것이었다. 혹시 분노에 가득 찬 항의를 쏟아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는데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오랜만이라서 반갑다는 상냥한 인사와 저녁에 시간이 괜찮냐는 조심스러운 뜻밖의 질문이 넘어왔다. 목소리마저 예상을 한참 빗나간 친절한 말투라서 다소 복잡해진 나의 머리는 잠시 후 한 가지 이유를 찾아냈다. 그녀는 분명히 프로그램의 이수는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실제 감량이 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것이었다. 의뢰인의 종료일마저 잊고 있었던 나에게 뜬금없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량을 했냐는 불편할 만한 질문은 접어둔 채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그런데 내가 약속 시간보다 좀 늦어서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전화까지 받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가만히 10몇 분을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역시 받질 않길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다시 한번 두리번 거렸을 때였다. 무슨 이유인지 저쪽 대각선 방향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가 나를 빤히 한번 쳐다보더니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다. 그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만큼 크게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상당한 미모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저쪽 테이블에서 자꾸만 내 쪽을 흘깃흘깃 쳐다보길래 내가 아는 누구와 닮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몇 번 눈까지 마주쳐서 내가 자꾸 시선을 피해야 했던 민망한 상황이었기에 나를 바라보며 박장대소를 하는 그녀의 웃음은 나에겐 상당한 당황스러움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웃던 여자가 어느 정도 진정을 했을 때였다. 그녀가 갑자기 대뜸 나에게 다가와 쌤이라고 부르며 아는 척을 했을 때 내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했다. 아무리 기억을 재빨리 돌려봐도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그렇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과 나의 머리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10초 정도를 멍하니 서 있어야 했다. 정말 10초 정도를 그녀만 멍하니 뚫어져라 쳐다만 봤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얼굴에서 정말 신라 같은 낯익음이 스치듯 발견됐다. 그렇다. 그녀였다. 그녀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나의 모습을 이제껏 멀찍이 몰래 앉아서 조용히 즐기고 있던 것이었다. 날씬하다기보단 적당히 건강해 보이는 볼륨 있는 몸매였는데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상관없을 만큼 이미 얼굴부터가 완전히 작아져 있었다. 갸름해진 턱선부터 약간 고혹 쪽으로 깊게 들어간 눈매와 일직선으로 뻗은 콧날, 그리고 단아한 이마선까지 예쁘고 선명한 이목구비가 그대로 드러난 전혀 다른 얼굴이 돼 있었다. 나에게 했던 짓궂은 장난은 이미 그녀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해왔던 일종의 재미있는 놀이가 되어 있던 것이다. 그녀는 중간에 한번 심한 고비를 만나서 매뉴얼을 잠시 이탈하긴 했었는데 내가 그만 선입견을 갖고 이미 포기를 해버렸지만 그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묵묵히 이제껏 프로그램을 혼자 진행해왔던 것이다. 이날 연신 해맑은 그녀의 표정과 분위기는 첫날 상담했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였는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녀가 신나서 떠드는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첫 상담 때와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모습 때문인지 이제는 내가 반대로 묻는 질문에 건성건성으로 대답을 하게 됐다. 그녀가 감량에 성공하고 나서 제일 당황했던 건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게 조금 달라졌다는 것인데 새로운 사람들을 조금씩 소개받으면서 뜻하지도 않았던 기회들까지 생겼다는 약간 들뜬 듯한 얘기를 듣고 왠지 미안하면서도 대견하기도 한 복잡 미묘한 기분을 느끼게 됐다. 이날의 충격적인 장면은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인 얼굴에 해맑고 활기찬 표정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숨기며 살아왔던 것인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왔을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련한 안타까움과 씁쓸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